자,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웠다.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인스트럭션이라는 단어. 그렇죠? 보통 우리는 명령어라고 하겠죠. 명령을 준다, 코딩을 한다, 프로그램을 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그게 사용자 여러분들이 준 지시 사항이야. 그게 커맨드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컴파일을 해서 세부적으로 쪼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수행해야 하는 인스트럭션인 거예요. 인스트럭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인스트럭션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암칩은 이 인스트럭션이 되게 조금이다. 몇 개 없다. 단순한, 그러니까 금방금방 수행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인스트럭션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다. Reduced Instruction Set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명령어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명령어들조차도 더 빠르게 수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인스트럭션을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여기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CPU가 수행해야 되는 거. 자,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뭐 데이터가 또 필요해. 뭐 아까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게 더하기. 그쵸? add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려면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숫자라는 데이터가. 그럼 그 숫자도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게 폰 노이만 구조의 그거니까 메모리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여기 말한 인스트럭션,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더하기다. 그럼 더하기 명령을 수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럼 더해지면 데이터가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데이터를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보면 금방 설명했던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돼 있습니다. Fetch instruction from memory. 그렇죠? 데이터도 메모리에 있지만 인스트럭션, 프로그램도 메모리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갖고 온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한다. 그쵸?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메모리 데이터를 갖고 와서 수행을 한다. 수행한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약자로 IF가 첫 번째고요. ID가 두 번째고요. execution에 EX를 쓴 거고요. 메모리에 저장하는 걸 MEM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WB라고 해서 결과를 뭐 레지스터에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다시 저장한다. 뭐 결과를 저장한다. 이런 식의 5개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해야 돼요. CPU는 이걸 맨날 해요. 이 5개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건 CPU에서 이런 걸 수행할 때 이걸 수행할 때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기능들이 CPU 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면 돼요. 따로따로. IF 수행하는 거 따로 있고요. ID 수행하는 그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EX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때 이걸 IF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거 할 때 CPU의 다른 부분 얘네들은 놀고 있죠. 안 하잖아. 그치?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읽어올 때 이거 할 때 나머지 4개 이거는 또 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5개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씩만 수행하면 나머지 4개가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이걸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마치 이 명령어들이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떠한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때 이 하나의 관을 쭉 타고 가서 그게 끝나면 다음 인스트럭션 수행하고 다음 인스트럭션 수행하고 그러니까 마치
물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거 끝나야 이거 하고 이거 끝나야 이거 합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파이프라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인스트럭션 첫 번째 1이라고 할 거예요. I1이라고 할게요. 이걸 수행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음 시간에 처음 인스트럭션에 이걸 수행할 때 두 번째 인스트럭션에 IF가 실행을 해요. 왜? 얘가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자 이걸 첫 번째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두 번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얘가 놀잖아요. 여기다가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순간에 그러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벌써 익스큐션까지 갔고요. 두 번째 인스트럭션 fetch까지 갔고 그러니까 남는 게 많죠? 그래서 세 번째 인스트럭션을 또 동시에 시작을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채워.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는 5개의 명령, 다른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뭔가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계속 돌리면 이 CPU는 노는 시간 없이 모든 각 부분, 5개의 부분이 놀지 않고 모두 수행을 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이거 3개 끝날 때 벌써 이만큼 걸리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이거죠. 시간이 축이 길이가 이만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3개를 다 수행하는데 이건 4개죠. 3개면 여기까지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죠. 3개는 요만큼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아니네. 미안해요. 여기 끝까지 가야 되죠. 아무튼 여기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물론 이제 뭐 한 i4, i5까지 한 일부 수행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ARM에서 쓰고 있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뭔가 아주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여러분 알고 있는 CPU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뭔가 더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 여러분 일반적인 CPU는 하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코어가 여러 개이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CPU 안에 코어가 여러 개 있다는 표현 써요? 멀티코어? 뭐 코어가 8개니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처음 들어봐? 이게 인텔에서 한 10년 전인가? 아무튼 그 펜티엄인가라는 브랜드로 뭐가 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멀티코어. 그때는 이제 코어가 2개였어요. CPU인데 그냥 칩 하나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처리하는 CPU가 2개가 들어있는 거야. 코어가 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 할 때 얘가 놀잖아요. 놀지 않고 얘도 딴 일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멀티코어였어. 그게 처음에 2개가 나왔을 때 펜티엄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완전히 혁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4개, 8개, 지금 12개, 16개까지 막 늘어났죠. 그런데 암칩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칩은 멀티코어가 아니고 코어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뭔가 여러 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이닝을 써서 CPU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CPU는 기능을 하는 유닛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메모리, 여기서 레지스터는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용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캐시 메모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서는 레지스터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램, 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여기서 펑셔널 유닛이 바로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ALU예요. 아리스메틱 그 다음에 로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ALU예요. 그러니까 ALU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산술 연산과 AND OR와 exclusive OR와 NOT 같은 이런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핵심 계산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할 때 보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덧셈 같은 거 할 때 자리 올림 할 때 뭐 잠깐 어딘가 저장해 놔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죠? 자리 올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CPU가 계산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잠깐 저장해야 되는 곳이 레지스터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CPU가 주변에 메모리도 가서 메모리에 가서 뭐 데이터도 갖고 와야 되고 계산된 결과를 또 메모리에 저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키보드,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치면 키보드를 치면 그 키보드에서 온 값을 읽어도 와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주변 장치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유닛이 붙어 있어요. 요 세 개를 합쳐서 CPU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레지스터 중에 되게 중요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자, ALU부터 설명할게요. ALU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양이 이렇게 V자처럼 생겼는데 이쪽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다른 데이터가 레지스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레지스터는 CPU가 사용하는 잠깐 그 저장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더하기다, 애드한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 그러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를 타고 들어오면, 그쵸? 여기서 더할지, 뺄지, 곱할지, AND를 할지, 뭔가 그런 인스트럭션이 필요하겠죠? 그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여기서 더해라 라고 한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A하고 B를 더하겠죠. 그러면 결과가 C가 나오겠죠? 더한 결과값.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레지스터를 통해서 결국 메모리에 저장되겠죠. 오케이? 일단 레지스터에 잠깐 넣었다가 나중에 메모리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플래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플래그라는 단어 많이 나올 거야. 프로그램에서. 오케이? 플래그가 뭐예요? 깃발이죠. 그러니까 깃발이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계산을 했더니 뭐 4 더하기 뭐 7을 했어. 그러면 자리가 올라가네요. 그쵸? 4 더하기 7이니까 한 자리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한 자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혹은 4 빼기 7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음수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상 상황. 혹은 뭔가 계산을 했는데 오류가 났어.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플래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깃발을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플래그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CPU는 모든 걸 메모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 혹은 그 메모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상이 생기면 이상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른 주변 장치들한테 지금 뭐 덧셈을 했더니 뭐 자리 올림이 있어, 혹은 뺄셈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무슨 명령어를 수행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상해, 그런 것들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어느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이상이 있으면 이 저장 공간에 이상을 나타내는 그 위치에다가 거기다 표현을 해.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래그를 나타내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치면 여기에는 만약에 자릿수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캐리라고 해요. 캐리. 혹은 음수가 나온다? 그럼 네거티브라는 뜻이고요. 그쵸?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한 자릿수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래그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1을 딱 쓰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이 메모리를 읽는 순간에, 이 레지스터를 읽는 순간에 지금 연산하고 났더니 자릿수가 올라갔구나 라는 거를 항상 메모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C 언어를 잠깐 할 건데, 여기 ALU를 보면 덧셈 뺄셈도 중요한, 아리스메틱도 되게 중요하지만 로직 연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직 연산은 여러분 논리회로 때 초반에 잠깐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빼고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요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잠깐 C 언어 관련돼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있어요. 금방 아까 CPU 이제 구조할 때 레지스터와 ALU와 컨트롤 유닛이라고 했는데 ALU는 뭐 그렇게 연산하는 거고 그 연산을 할 때 잠깐 필요한 저장 공간이 레지스터라고 했는데 레지스터는 용도에 따라서 같은 레지스터지만 용도에 따라서 자 특수한 레지스터 스페셜한 레지스터가 있어요. 스페셜 레지스터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노멀이라고 안 부르고 제네랄 일반적인 목적의 스페셜 레지스터와 제네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금 계산할 때 잠깐 쓰는 거는 제네럴 퍼포즈 레지스터예요. 그냥 잠깐 저장하는 거야. 뭐 특별한 용도가 없어. 잠깐 저장하는 용도의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16비트 8비트 그 자 보세요. AVR이 8비트죠. 보통 8비트 레지스터가 여기 뒤에 보면 32 곱하기 8이라고 했으니까 8비트의 저장 공간이 32개의 레지스터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아까 얘기한 펜티엄 컴퓨터에서 쓰는 펜티엄도 32비트 옛날에는 32비트였죠. 32비트 컴퓨터 32비트 레지스터가 6개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쓰는 거죠. 요즘 쓰는 게 64비트 레지스터가 14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식이에요. 우리 암이 32비트죠. 32비트에 몇 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해요. 오케이? 이걸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는 없어. 직접 이 레지스터를 직접 손대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C 언어에서는 그걸 손을 대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학기는 손 안 댈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레지스터까지 진짜 손대고 싶다. 그러면 어셈블리어를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 학기 어셈블리 안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페셜 레지스터야. 얘는 이름과 용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한다는 얘기는 이 레지스터를 잘 쓰는 거예요.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잘한다? 그러면 그 CPU가 갖고 있는 스페셜 레지스터를 뭐뭐뭔지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가면 되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잘 쓴다. 그쵸? 컨트롤러 잘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다행인 건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이 암을 C나 C++로 짤 건데 이 뭐랄까 어셈블리어 쪽은 기계가 잘 이해하지만 사람이 짜긴 어려워요. 나중에 문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C하고 C++를 우리 큐브 아이디 깔고 이제 지금 작성하기로 했죠. 그 방법 중에 HAL이라는 걸 쓸 거예요. HAL.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는 어떤 이 구조를 이용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압축시킨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표 앱스트랙션이라는 건 이제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앱스트랙션 안 보인다? 그런 레이어를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뭐 스페셜 레지스터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걸 몰라도 그냥 C랑 C++ 함수만 알면 C나 C++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만 알면 이 스페셜 레지스터를 다 일일이 제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댈 수 있도록 함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스페셜 레지스터 중에 일부만 조금 이해를 하고 직접 쓰는 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 기회가 돼서 어셈블리어를 혹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자, 스페셜 레지스터 중에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일단 제일 쉬운 거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폰노이만 방식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나 C++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번에 한번 컴파일해서 다운로드까지 해봤죠? 컴파일하고 다운로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모리가 이렇게 저장돼 있다라고 보통 그림을 많이 그려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32비트니까 이 한 줄이 32비트야. 그치?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로 이쪽으로. 그렇죠?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야. 32비트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여기에 하나씩 저장돼 있을 거야. 하나의 인스트럭션씩. 여기에 첫 번째 인스트럭션, 두 번째 인스트럭션, 세 번째 인스트럭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쭉 저장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C나 C++ 프로그램 짠 다음에 컴파일을 딱 돌려갖고 다운로드를 딱 하면 이렇게 인스트럭션 단위로 쪼개져 갖고 이렇게 하나씩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메모리에. 그러면 CPU는 무조건 맨 첫 줄부터 실행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럼 두 번째 줄,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줄, 끝나고 나면 다섯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while문 같은 거를 컴파일을 돌리거나 여러분들이 while, for 이런 건 반복이죠. 맞아요? 그러면 가다가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쵸?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도 생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내가 돌아가야 되는 위치가 기억이 나야 되지. 그래서 스페셜한 여기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이 저장 공간에다가 레지스터에다가 레지스터가 메모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시작은 어디야? 1번 첫 번째 줄. 그럼 얘를 해요. 얘 인스트럭션을 수행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뭘 하면 돼요? CPU가 컨트롤 유닛에서 PC를 2로 증가해. 그러면 두 번째 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 번째 줄 해.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면 얘만 계속 CPU는 쳐다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네 번째 줄 할 차례구나. 끝나고 나면 다섯 번째 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순차적으로 기억이 남죠. 그러고 나면 폼은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도 얘만 보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번 학기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손댈 일은 없어요. 어셈블리어를 짤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런 컨셉이라는 건 이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스테이터스. 아까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맞아요? 플래그는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어요. 보통 그 레지스터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는 SREG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AVR, 이건 이제 다른 예전에 재작년까지 썼던 그 AVR에서는 SREG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아무튼 이 레지스터는 이때는 8비트 레지스터였죠. 왜냐면 8비트니까. 8비트 프로세서예요. 우리 건 뭐라고요? 32비트를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여기 캐리가 아까 뭐라고요? 덧셈을 했는데 자릿수가 올라가. 그럼 캐리. 제로 빼기를 했더니 0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네거티브, 오버플로우도 뭔가 했는데 그 값을 넘어가. 8비트까지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했더니 9비트가 넘어왔어. 캐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 8비트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9비트야. 그럼 오버플로우죠? 넘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표현. 사인은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이런 거, 뭐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 얘는 자주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하드웨어 컨트롤 레지스터. 하드웨어 컨트롤 레지스터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예요? 여러분이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PU의 외부에 달려있는, CPU 외부에 달려있는 LED, 스위치, 뭐 모터, 센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 레지스터를 손대는 거예요. 이걸 손대는 게 이게 바로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든지 메모리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기 CPU에 밖에 5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켜고 싶어 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말한 5번 핀에 해당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5번 핀에 해당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어. 그 메모리에다가 1이라고 쓰면 그 메모리에다가 1이라고 쓰면 그 CPU의 그 5번 핀에 밖으로 5V가 나가요. 그런 식인 거야. 오케이? 3.3V가 나가거나. 그래서 항상 요 하드웨어 컨트롤 레지스터와 상태 레지스터 요 두 개는 직접 컨트롤을 잘 하진 않겠지만 컨셉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스택 레지스터는 그냥 간단하게 CPU가 저장해야 되는 아까 CPU가 뭐 덧셈할 때 잠깐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갖고 오기도 하고 계산될 경과를 그 자리 올림 같은 거 잠깐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레지스터인데 그렇게 CPU가 잠깐 하는 레지스터를 특수하게 이름을 붙여요. 스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도 지금 여기 있는 스페셜 레지스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의 값은 제너럴 퍼포즈에 넣더라도 결국 컨트롤은 스택 포인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이건 알아서.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스택 포인터, 프로그램 카운터 얘네들은 여러분이 이번 학기는 전혀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컨셉만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이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 스테이터스랑 하드웨어 컨트롤 레지스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암이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코르텍스 M3죠. 우리가 쓰는 게 코르텍스 M3의 레지스터 맵. 이 레지스터를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요. 오케이?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잘못됐네요. 요 길이 요 폭이 32비트야. 그래서 32비트 프로세서. 컴퓨터는 어때요? 이 폭이 64비트예요. 그래서 64비트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2비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게 32칸이고 이 각각이 비트니까 비트는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0, 1, 뭐 1, 0, 1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저장 메모리가 1, 0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뜯어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R0부터 R12 그럼 결국 뭐예요? 일반적인 레지스터 제네럴 퍼포즈 레지스터는 우리 암 같은 경우에는 13개구나. 그래서 아까 그걸로 쓰면 32 바이 32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져 있는 그 칩 뭐예요? STM32 F103 RB가 갖고 있는 제네럴 퍼포즈 레지스터는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근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는 0부터 있으니까 14번째겠죠. 14번째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예요. 그 다음에 링크 레지스터 둘 다 뭐 별로 의미 없고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페셜 레지스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컨트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요거죠. 요런 것들. 그쵸? 요런 거. 그다음에 천천히 설명할게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스택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스택 포인터는 여러분 스택 포인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스택이라는 거랑 스택 포인터랑 다른 거야. 오케이? 자, 스택 포인터는 이 앞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레지스터 중에 스페셜 레지스터 중에 하나고 그러면 스택은 뭐냐? 스택의 의미는 쌓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CPU가 잠깐 뭔가 일을 하는 거야. 잠깐.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잠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리 올림한다. 237하고 450 5 더하기 한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 이거는 그냥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한 자릿수밖에 숫자 하나씩밖에 계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2진수만 할 텐데 일단 10진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 더했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답은 2가 나오고 자리 올림을 하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애들은 잠깐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임시 저장 창고가 스택인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2를 집어넣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자리 계산하죠. 3하고 5를 계산하죠. 그럼 8 할 때 그럼 뭐예요? 이 앞에 저장되어 있던 2를 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아까 저장되어 있던 2를 꺼내 와야 되죠. 맞아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푸시 스택에다가 잠깐 저장했다가 팝 꺼낸다. 그런데 이 저장 창고는 모양이 쓰레기통처럼 생겼어. 그러면 처음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쌓고요. 세 번, 네 번 쌓고 그 다음에 만약에 꺼낼 때는 맨 위에 거부터 가장 최근에 넣은 거부터 꺼내줘요. 그 다음에 이걸 꺼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누굴 꺼내와야 돼요? 이걸 꺼내와야 되죠. 이건 아까 꺼내왔잖아. 이걸 꺼내와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꺼내면 얘를 꺼내와야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다음에 스택에서 어떤 걸 꺼내올지 알려주고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얘만 계속 꺼낼 거, 맨 위에 것만 계속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스택 포인터가 하는 일이야. 지금 네가 가장 최근에 저장한 건 이거야. 그래서 꺼내려면 이걸 꺼낼 거야. 꺼내야 돼. 그게 바로 여기 스택 포인터가 이게 5번이면 너 지금 5번에다가 가장 최근에 저장했어. 그러니까 혹시 꺼내면 또 5번일 거야. 5번을 꺼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이게 스택이에요, 스택. 그리고 그걸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스택 포인터고요. 알겠죠? 자, 인스트럭션은 아까 add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R0에 있는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R0에 있는 값과 3을 더해라. 그럼 더한 값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너럴 퍼포즈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메모리에 옮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그쵸? 그 중에 여러분이 ARM을 쓰고 있으니까 ARM은 리스크 구조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컴퓨터는 복잡한 컴플렉스한 시스크 구조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OP 코드와 오퍼랜드는 이게 어셈블리어, 약자로 ASM이라고 하는데 어셈블리어에서 다루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안 배울 거야. 그런데 이번 학기에 딱 한 번 어셈블리어가 나와요. 예제에. 오케이?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 인스트럭션 셋 아까 말한 대로 add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and XOR not move input output load store go to if call return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명령어 몇 개로만 ARM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갖고 여러분 복잡하게 뭐 센서에 뭐를 누르면 모터를 뭐 더 세게 돌리고 이런 복잡한 일을 이렇게 간단한 인스트럭션 말만 이용해서 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라면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려면 원래는 어셈블리어를 배워서 짜야 되는데 다행인 게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분은 C하고 C++로 짤 거고요. 이걸 짜서 요걸로 컴파일을 돌리고 이거를 기계어로 다시 돌려요. 기계어로 바꿔요. 이게 컴파일이고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최종적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이진수 파일 아니면 헥사 파일 16진수라는 헥사 파일 요 두 종류 이런 걸로 여기에 다운로드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아까 말한 프로그램 메모리에다가 한 줄씩 다 저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진수면 뭐겠어요? 그게 0101로 들어가는 거야. 0101 0001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이거는 헥사는 16진수잖아. 16진수는 이진수로 바로 바꿀 수 있죠. 16진수 한 자리가 이진수 4개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여러분 이걸 짜고 큐브 아이디 STM32 큐브 아이디가 그거를 어셈블리어로 바꾸고 바꾼 거를 다시 기계어로 바꾸고 그걸 바꾼 거를 다운로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큐브 아이디 그 화살표 있죠? 녹색 화살표를 딱 누르면 요게 순차적으로 한 번, 두 번 다운로드. 이걸 1년의 과정을 수행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으나 이런 컨셉이라는 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크, 리스크 설명했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ARM 그리고 재작년까지 배웠던 8비트 AVR 이런 애들은 리스크 구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컴퓨터의 구조를 x86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x86 구조를 갖고 있는 CPU,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는 다 시스크 구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최근에는 리스크는 점점 복잡해지고 시스크는 점점 간단해져서 둘 사이에
뭐 장단점을 이렇게 탁 잘라갖고 뭐 리스크는 명령어 셋, 인스트럭션 셋이 되게 조금이고요. 금방금방 수행하고요. 뭐 시스크는 되게 복잡하고요. 뭐 근데 이게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미안하다. 이진수 정수가 뭐고 플로팅 넘버가 뭔지,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뭔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엔디언니스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숫자를 표현할 때 높은 자릿수를 먼저 쓸 거냐, 낮은 자릿수를 먼저 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야. 여러분 123을 저장할 때 여러분이 1이 큰 자릿수죠. 100의 뜻이죠. 3이 더 작은 자릿수고, 그쵸?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세 칸에다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할 거냐, 이렇게 저장할 거냐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일반적인 PC는 리틀이에요. 즉 작은 게 리틀 앤드 퍼스트야. 그래서 요거죠. 리틀 엔디안. 그래서 뭐예요? 이런 값이 있을 때 첫 번째 뭐부터 써요? 낮은 자릿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릿수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암은 양쪽을 다 써요. 이것도 쓸 수 있고 요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 이건 빅 엔디안인데 요거든 다 바이 엔디안이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아는 거 논리회로 배운 거예요. 그쵸?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진수에서는 음수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라는 방법을 썼죠? 맞아요?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진수에서는 소수점도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진수를 이용해서 이진수 32비트를 만약에 우리는 이제 32비트일 테니까 32비트면 이걸로 소수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음수냐 양수냐, 그 다음에 여기가 지수 요 위에 자리수 2의 지수 2 곱하기 2의 몇 승이냐 요걸 여기다가 쓰고 요걸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자리를 곱하기 이게 이제 그거죠. 그걸 여기다가 써주고. 오케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여러분 이것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논리회로 때 배운 거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쓸만한 얘기인데 뭐냐? 글자를 표현해야 돼. 이진수에서는 글자도 표현하기 어려워. 이건 논리회로 때 배우긴 했지만 처음에 아스키로 이제 배우죠. 아스키. 그래서 모든 걸 숫자로 표현했어. 알파벳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는 처음에는 한 바이트, 8비트였으면 됐어. 8비트 중에서도 7개만 썼어요. 7개만 써. 7개라는 건 2의 7승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00, 00, 0, 0, 0부터 쭉 해서 11, 11, 111. 그럼 가지수가 몇 개가 나와요? 128개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0에서 127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00은 0이라고 하고 대문자 C는 43이라고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글자도 알파벳 글자도 다 숫자로 만들어 놨어. 그게 아스키죠.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랬는데 알파벳은 돼. 대문자, 소문자, 기호 몇 개까지 다 돼. 그런데 한글은, 일본어는, 중국어는, 독어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한 바이트 안 되네. 그래서 2바이트로 다시 키웠어요. 그게 바로 유니코드라는 거예요. 그 2바이트로 키우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65,535글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글도 들어가고 그쵸? 한글도 2바이트 코드부터는 한글도 다 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아마 아스키 코드로 실습하는 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버스라는 컨셉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 CPU 우리 갖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CPU가 갖고 있는 그 모양이 CPU가 이제 AL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가 있고, 그쵸? 이들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 그쵸? 이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이 여러 가닥이 있는 버스다. 마치 고속버스 라인처럼. 그쵸? 고속도로에 가면 버스, 그러니까 그 차선이 여러 개죠? 그게 우리는 몇 개라고요? 32개 라인.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가 있고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우리 암은 버스가 3개야. 컨트롤 라인,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그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 버스에는 데이터가 다니고, 어드레스 버스는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고, 컨트롤 라인에서는 컨트롤 버스에서는 컨트롤 할 때, 그러니까 즉 ALU가 이렇게 하겠죠. 컨트롤을 통해서 컨트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ALU야 더해. 그쵸? 그러면 컨트롤이 컨트롤 명령을 통해서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겠죠. 그러면 ALU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메모리가 아까도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주소가 R0, R1, R2 이런 주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R2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그러면 R2라는 주소를 이 주소 라인을 통해서 보내고 동시에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 그럼 데이터는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지나가고 주소는 이 어드레스 라인을 통해서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와라고 하는 것도 컨트롤 라인. 왜냐면 가져오는 거 말고 쓸 수도 있잖아요.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갖다 놓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컨트롤 버스에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버스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암이든 무슨 모든 컴퓨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다 버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CPU도 뭐 저 컨트롤 라인,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버스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데이터 버스가 있고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 컨트롤 버스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은 32비트 버스를 갖고 있다. 데이터 버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컨트롤은 아까 말한 대로 뭐 더해라 빼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고요. 더해라 빼라가 아니라 써라 뭐 읽어라 그런 거. 그렇죠? 여기도 보면 read, write 뭐 지금 뭐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거예요. 인스트럭션하고 내가 계속 섞어서 얘기했네요. 컨트롤에서는 이런 거예요. 명령어.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써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라. 그쵸? 그런 것들이고요. 어드레스는 주소,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버스가 문제가 있어요. 이 버스 구조가 다 좋은데 여기서 잠깐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 CPU가 이게 첫 번째 메모리, 두 번째 메모리, 인풋 저장 장치, 인풋이라고 보고 이걸 아웃풋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CPU가 나 메모리 첫 번째 메모리 M1, M2라고 하고 이거 인풋 아웃풋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M1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거야. 그러면 데이터 주소를 쓰겠죠. 여기다가 주소에다가 메모리 1의 어딘가 어느 주소 뭐 1번지, 2번지, 3번지 뭐 이렇게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자 읽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그럼 데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읽으라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요 방향으로 다른 색깔로 하려고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데이터가 오겠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혹시 여러분이 뭐 키보드를 통해서 동시에 CPU한테 명령을 입력을 줘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충돌나지. 누군가가
메모리 버스를 쓰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그 메모리 버스를 접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부딪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중간에서 야, 지금 가면 안 돼. 거기 일방통행이야. 거기 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은 그 버스 쓰면 안 돼. 그렇죠? 그 길을 쓰면 안 돼. 라고 누군가 조율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버스 아비트레이션이에요. 아비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너무 오래돼서 몰라? 거기 보면 아비터라고 있지 않아요? 안 나와? 아비터? 나와요. 그 아비터가 하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게임 얘기해서 미안해. 아무튼 버스 아비트레이션은 조율하는 애야. 위에서 막 관장 막 조율. 너 여기로 저기로 이렇게 가고 교통 정리해 주는 애야. 그러면 하나 이상의 모듈이 이 버스를 제어하는 경우에 하나 이상의 모듈들이 버스를 사용할 때 이 버스 아비트레이션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CPU가 다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이 CPU가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이 CPU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산해야 되지. 버스 아비트레이션도 해야 되지. 뭐 온갖 일은 얘가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 버스 아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느리거든. 이거 뭐 키보드 여러 번 뭐 엄청 빨리 친다고 하지만 키보드 그 누르는 A 누르고 B 누르는 시간이랑 컴퓨터가 계산하는 시간이랑은 말도 안 되게 속도 차이가 있겠죠? 얘는 초당 몇백만 번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눌러봐야 초당 뭐 한 두 번, 세 번 누르잖아? 그래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CPU가 그렇게 버스 아비트레이션을 하면 그 느린 버스 아비트레이션을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이 빨리 계산해야 되는 그 일을 못하겠지. 동시에 두 개는 못하니까 CPU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DMA라는 걸 써요. 뭐냐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DMA 뭐냐면 대부분의 느린 애들은 메모리하고 인풋 저장 장치, 메모리하고 아웃풋 저장 장치 혹은 메모리에서 메모리 이런 애들이 느려. CPU는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야 M1에 있던 데이터 M2로 가거나 인풋 데이터를 M2에 넣거나 M2에 있던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빼는 거 이런 거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CPU 나는 진짜 내가 잘하는 거 계산 빨리 하는 거 난 이거 할게. 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되니까 밖에다가 여기다가 따로 DMA라는 장치예요. 이건 추가적인 모듈이야. 얘가 요 들 사이 버스를 아비트레이션을 얘가 CPU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짤 때 암에는 이 기능이 우리 거는 없어.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 쓰는 암에는 없지만 조금 좋은 암은 DMA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쓰고 여기에 있는 값을 저기다 쓰는 거 기능 옵션으로 선택하면 성능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재미없는 거 빨리 끝낼게요. 그 타이밍도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논리회로에서 배웠던 거라서 항상 CPU는 클락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쓰는 암은 몇 메가라고요? 최대 72MHz예요. 보통 컴퓨터는 요즘 4GHz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요즘 컴퓨터는 보통 4기가, 좀 고성능이면 5기가까지 가고요. 그런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아무튼 720MHz 초당 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몇 번 해요? 7200만 번을 한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빨라요. 근데 이거 할 때 요 클락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갈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CPU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드레스를 표현을 해요. 자, 뭐 123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나는 읽어오고 싶어. 그러면 일단 먼저 CPU가 뭐라 하냐면 어드레스 버스에다가 123번지라는 값을 써놔요. 그러면 뭐냐면 123번지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 메모리에 123번지 나 불렀네?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버스에다가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읽을 거야. 컨트롤 버스에다 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3번지가 저기 내가 갖고 있는 값을 이제 CPU가 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태에서 메모리는 데이터를 실어놔요. 언제? 읽어라 할 때, 읽어라 하고 그 다음 주기 때, 자, 데이터를, 그쵸? 읽어오죠? 맞아요? 그럼 읽어와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읽는 순서고요. 이게 쓰는 순서예요.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주소 써. 그러면 123번지, 그럼, 메모리에 123번지가, 나한테 뭔가 하려나 보다.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먼저 데이터를 먼저 써놔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70이라고 하는 값을 123번지에 저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70이라는 숫자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에서 이제 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CPU가 올려놓은 이 데이터 70이라고 하는 값을 123번지 주소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기, 쓰기. 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때 몇 개의 헤르츠가 필요하냐, 몇 개의 클락이 필요하느냐를 보는데 지금 읽을 때는 몇 개의 클락이 필요했어요? 최종적으로 끝날 때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3개의 클락이면 리드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그렇죠? 쓰기도 3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2개만 필요하긴 했었어. 근데 이제 요거 약간 안정적으로 좀 시간차를 둔 거죠. 어드레스에다 미리 써놓고 그 다음 2사이클 동안에 실질적인 라이트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3개의 클락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한 암이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되게 작다라고 했죠. 그 작은 인스트럭션은 클럭을 조금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하나, 2개의 클락 안에 명령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시스크 구조는 복잡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하나 수행하는데 클락을 몇십 개씩 사용을 해요. 오케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클락 자체가 빨라. 아까 말한 5GHz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클락을 쓰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컴퓨터가 더 빨리 처리하긴 해요. 오케이? 자, 근데 어싱크로너스, 이거는 여러분 타이머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상식의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메모리를 이제 몇 개로 나눴어. 이거는 나누는 방법은 여러분 마치 자동차를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나눌 거야? 승용차, 승합차, 그러니까 버스 같은 화물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것도 자동차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나누겠죠? 혹은 어떤 친구는 비싼 차, 싼 차, 또 어떤 친구는 흰색 차, 검은색 차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자동차를.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를 칩 안쪽에 있으면 인터널, 밖에 있으면 익스터널.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메모리의 특징에 따라서 롬과 램으로도 나눌 수도 있어요. 롬하고 램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롬의 약자가 뭐죠? 그렇지. read only memory야. 그럼 무슨 얘기죠?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라는 얘기죠. 램은 random access memory야. 그럼 무슨 얘기죠? 아무 때나 접근 가능한 메모리네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이 됐어. 리드 온리 메모리면 원래 리드 온리 메모리 롬은 처음에 태생이 뒤에 나오나? 뒤에 나와요. 롬은 안 나오네요. 그럼 롬 설명해 줄게요. 리드 온리 메모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진짜 딱 한 번밖에 못 읽었어. 그러니까 마치 이거지. 책으로 보면 그 소설 같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출판사에서 혹은 여러분 서점에서 책을 사면 거기 있는 정보는 원래 그냥 저장돼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할 수 있어요? 리드 온리밖에 안 되지. 읽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거야. 원래 롬은 그런 취지였어.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P롬이 나왔어요. 아이, 쓸 수는 한 번은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이죠. 머블. 그럼 뭐야?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딱 한 번만. 그럼 이건 뭐예요? 공책이야. 그런데 볼펜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쓰면 그 다음에는 아까 소설처럼 그냥 읽을 수밖에 없죠? 이건 언제 써요? 여러분 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에어컨을 샀어. 에어컨을 사면 그 안에 프로그램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공장에서 그냥 그 안에 프로그램을 딱 박아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켜면 그냥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으로 그냥 무조건 동작하죠. 맞아요? 그런데 P롬은 뭐냐면 빈 상태로 팔아. 여러분한테. 그런데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열심히 에러 없이 잘 짠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한 번은 쓸 수 있겠지. 쓰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정돼서 파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뭐야? 실수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럼 한번 지울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E라고 썼어요. 이게 뭐예요? erasable. erasable. 지울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롬이야. EP롬. EP롬이에요, 그게. 그럼 뭐예요?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EP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기 대학원 때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초반까지도 있었어. 90년대 후반에도 대학교에서 썼어요.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칩이 있으면 이 위에 유리로 돼 있어요. 투명해. 보여, 칩이. 그래서 이걸 지우잖아요. 어떻게 지우냐면 자외선을 쪼이면 지워져요. 그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식당에 가서 그 컵 살균하는 거 있지. 그렇게 생긴 게 연구실에 하나씩 있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칩을 집어넣고 오븐 굽듯이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빛이 나와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지워져.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짜서 다운로드는 또 우리 이것처럼 USB에 꼽아갖고 다운로드를 하고,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또 이게 뭐 장치가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전기적으로 하고, 지우고 싶으면 또 그 오븐에다가 자외선 오븐에다가 잠깐 집어넣고 또 꺼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앞자가 붙어요.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OM. 그래서 약자가 뭐로 바뀌냐면 EEPROM이에요. 그래서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의 약자가 EEPROM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RM에 있는 메모리가 EEPROM이에요. EEPROM은 전기로 지울 수 있고 전기로 쓸 수 있는 메모리야. 그런데 롬이잖아요. 롬의 큰 특징은 전기가 나가도 전원을 공급 안 해도 데이터가 유지가 돼요. 그게 롬의 핵심이야. 마치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짜다가 저장 안 누르고 꺼버리면, 그 프로그램을 꺼버리면 여러분이 타이핑 치던 거 날아가죠. 맞아요? 그거는 램이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S 저장? 그러면 어딘가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켜던 컴퓨터를 다시 켜도 그건 그대로 살아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롬이에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EEPROM은 굉장히 비싸요.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비싸. 오케이?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싸게 만든, 같은 기능을 하는데 싸게 만든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 쌉니다. 얘는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RM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잖아요. 프로그램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싸니까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죠. 프로그램이 보통 크잖아요. 많이 저장해 놔요. 플래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온도를 그러니까 시계. 제일 중요한 거다, 여러분. 여러분 저 다이소나 이런 데서 전자시계 샀잖아요. 그 전자시계에 좋은 거는 건전지 바꾸면 시간 유지되죠. 날짜도 유지되고 연도도 유지되지. 그런데 좀 싸구려 전자시계는 건전지 빼고 새 거 갈잖아요. 그럼 다 00000000이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이 시간이 전원을 끌 때 어딘가에 저장을 안 해놔. 그게 뭐예요? EEPROM이 없는 거야. 지금 말한 EEPROM은 그런 용도야. 시간이라든가 날짜 혹은 중요한 전원이 나가도 유지되어야만 하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담아놓는 공간이 EEPROM이에요. 오케이? 플래시는 같은 용도긴 해. 근데 얘는 너무 비싸.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쓰고, 프로그램은 용량도 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구려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당연히 EEPROM이 비싸니까 더 빠르게 쓸 수 있고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EEPROM은 여러분, EEPROM은 한 바이트씩 저장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작은 단위로 저장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플래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페이지 단위로 한 번에 지우고 한 번에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울 때 한 번에 왕창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잖아요. 짰는데 내가 실수로 4라고 써야 되는데 5라고 썼어. 그리고 나서 컴파일 누르고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4를 5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엎어요. 오케이? 근데 EEPROM은 여기서 하나가 바뀌면 그 하나만 읽을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EEPROM과 이거는 데이터, 꼭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요거 있고요. 램은 뭐 하는 거예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잠깐 계산하고 저장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램이고요. 이제 그 램을 두 종류로 나눠요. D램과 S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게 뭐죠? 요 D램을 잘 만드는 거죠. 메모리 중에. 알겠어요? 그거고요. S램은 이게 뒤에 설명할 거니까 자세하게. S램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위치가 어디냐,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이런 얘기고요. 얘는 뭐예요?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그 폰노이만 방법에서 그 설명을 안 했나 내가? 뒤에 설명이 나올 거야. 캐시 메모리 뒤에 설명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자, 램은 이런 뜻이야.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왜 그랬냐면 이게 역사가 있어. 옛날에 롬은요 반도체로 만들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장 장치는 테이프였어. 테이프에다가 여러분 혹시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이게 돌면서 순서대로 썼죠. 음악을 순서대로 쓰잖아.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 테이프는 그래서 첫 번째 곡을 들어야 두 번째 곡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혹은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돼 있으니까 여러분 마우스로 여기 누르면 갑자기 한 세 번째 노래 듣고 두 번째 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야.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건 반도체로 가면서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읽었던 거를 얘는 반도체로 만들면서 저장 공간에 임의의 위치에 있는 값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액세스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 레코더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갔던 접근 방법을 내 맘대로야.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램을 스태틱하게 만들 거냐, 다이나믹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하게 만들면 S램이고요. 다이나믹하게 만들면 D램이에요. 오케이? 볼로타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휘발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램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끄면 날아가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짜다가 저장 안 하고 꺼버리면 데이터가 날아가죠. 왜? 여러분이 그 문서 작업했던 건 램에서 동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눌러야 그게 램이 마치 롬에 다시 옮겨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컴퓨터에 롬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하드디스크나 SSD라고 부르죠? 거기에 저장되는 거야.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다이나믹 램과 스태틱 램인데 이름이 다이나믹 램이고 스태틱 램이잖아? 그럼 뭐가 더 비싸 보여요? 다이나믹이 더 비싸 보이지 않아? 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삼성이나 SK, 우리나라가 전세적으로 꽉 잡고 있는 D램은 후지는 거야. 싼 메모리야. 오케이? 후졌다기보다는 그냥 싼 메모리. 미안해요. 비하하려는 뜻은 없었어요. 다이나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를 주지 않으면 다이나믹하게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빨리 없어진다. 그럼 스태틱은 전기를 안 줘도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좋은 거잖아. 램인데. 그래서 스태틱은 잘 안 없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만들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나요? 플립플랍? 논리회로 때 배운 거? 그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스태틱 메모리는. 오케이? S램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그걸 캐시용으로 많이 써요. 트랜지스터 4개에서 6개를 이용해야지만 겨우 한 셀을 만들 수, 한 비트를 저장하는 S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이나믹 셀은 트랜지스터 하나에다가 여러분 트랜지스터 하나에다가 캐패시터 이렇게 하나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 하나에 캐패시터 하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싸겠죠? 공간도 조금 차지하고 트랜지스터가 공간이 크잖아. 근데 그 6개 박힌 거랑 하나에 캐패시터 하나 박은 거랑은 사이즈도 다르죠. 그래서 D램은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S램은 비싸고 여기 가격 써 있죠. 이거 옛날 2010년도에 나온 거니까 지금은 다른데 아무튼 S램은 읽는데 1.5 나노세크, D램은 한 40 나노세크. 가격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도 1GB 만드는데 얘는 한 7,800만 원. 여기는 1기가 만드는데 7만 원이면 만들어진다. 이거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격차가 여전히 S램이 더 비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램은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D램이 그러면 후졌냐? 그럼 D램 후졌지만 계속 사람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속도를 높이고 아까 느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느리다는 표현 안 써 있나요? 느려요. 메모리 여기 써 있잖아. 접근하는데 느려요. 그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타이머를 달아서 싱크로너스하게, 즉 이렇게 외부에 CPU가 타이머를 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 갖고 값을 주면 빨리빨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D램인데 앞에 외부 타이머를 이용해서 동기화될 수 있는 SD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클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빨라져요. 그러면서 자, 클락이 어떻게 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쵸? 혹은 이렇게 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올라가는 타이머에도 한번 데이터를 쓰거나 읽고 내려오는 타이머에서도 읽거나 쓰고, 그러면 한 클락에서 몇 번 써요? 2번이죠. 그래서 더블로 쓴다.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꼽는 램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DDR4, DDR3, DDR5 그런 표현 쓰죠? 거기서 말하는 D가 더블 데이터 레이트야. 클락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2번씩 쓰겠다는 얘기예요. DDR, SRAM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게 DDR SDRA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DDR5죠.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롬은 이거 있네. 미안하네. 프로그래머는 원스, 롬은 한 번밖에 없었고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개 쌓으면 뭐가 돼요? 이게 SSD예요. SSD가 뭐냐면 그 안에 여러분 요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안 쓰잖아. 맞아요? 다 SSD, 물론 돈 많으면 SSD만 쓰고요. 저장할 거 많은데 돈이 좀 부족하면 하드디스크 쓰고 SSD는 좀 빠르게 동작하는 거 쓰죠. 자,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잔뜩 연결해서 메모리로 만든 거, 저장 장치로 만든 게 SSD예요. 오케이? 자, 아까 캐시 메모리 얘기 안 했는데 폰 노이만 구조에 바틀렉이 있어요. 바틀렉이라는 게 뭐죠? 보통 병목이죠? 병목 현상? 고속도로 여러분 명절 때 고속도로 가면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병목 현상이 어디서 발생해요? 톨게이트죠? 여러분 거기 보면 항상 이런 식이야. 톨게이트가 부스가 한 30개 있거든. 그러니까 차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이 톨게이트 부스 때문에 쫙 퍼져. 그러다가 뭐예요? 다시 고속도로가 10차선 고속도로로 다시 모이죠. 그러면 어디서 막혀요? 여기서 막히죠? 이게 딱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병의 목처럼 생겼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야. 그걸 영어로 바틀렉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폰 노이만에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CPU가 모든 값이 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프로그램도 메모리, 데이터도 메모리. 그러니까 CPU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언제 갖다 쓰고 갖고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다가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를 달아놓은 거야. 오케이? 캐시 간단하게 예외만 드릴게요. 여러분 맥도날드, 우리 학교 앞에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앞에 주문하는 건 얼마 안 걸리지? 여러분 줄 서갖고 저 빅맥 세트 2개요. 아이스크림 1개요. 이건 금방금방이죠. CPU야. 캐시어가 거기서 계산해주는 사람 해요. 그런데 햄버거 만드는 건 되게 오래 걸리죠.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여러분 오늘 맥도날드 한번 가보세요. 중간에 미리 만들어 놔. 빅맥 세트 한 10개 그쵸? 슈림프 세트 몇 개 만들어서 중간에 저장해 놓는 데 있죠. 그게 캐시 메모리야. 그러면 CPU가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준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주로 뭐 하냐면 메모리에 있는 거 미리 여기다 갖다 놓고 CPU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캐시 메모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의 좋은 컴퓨터 CPU들은 캐시 메모리가 다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